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몸에 좋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귀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과일도 똑똑하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먹어야 합니다.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와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순식간에 빼앗아갑니다. 걸음을 멈추게 하고 말을 잃게 하고 심지어 자녀와 손주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경색의 위험을 줄여주는 과일들이 있고 그것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가지 잘 알려진 사실은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은 같은 과일이라도 껍질째 먹느냐, 주스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주스 한 잔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숨어 있어서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과일을 하루 몇 개까지 먹는 것이 가장 좋은가? 어떤 연구는 하루 3개라고 말하고 다른 연구는 5개 이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 과일은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뇌경색을 예방하려는 분들에게는 특정 과일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마다 드시는 과일이 뇌혈관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게 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경색을 막는 탑3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 습관을 모두 알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따뜻한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와 혈관은 조용히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선택을 바꾸신다면 뇌경색의 공포에서 벗어나 가족과 웃으며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아야 뇌경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혈관을 마치 청소기처럼 깨끗하게 쓸어주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때로는 그 가치를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매일 한 개의 사과는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주는 작은 청소부와 같습니다. 사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로 뒷받침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에게 사과를 매일 먹게 한 결과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과일이 아니라 혈관 속에서 조용히 생명을 지켜주는 보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의 색에 따라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붉은 사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초록 사과는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양한 색의 사과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사과의 효과는 단순히 다른 채소나 과일을 더 많이 먹어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펙틴과 안토시아닌의 작용을 살펴보면 사과만이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사과를 주스로 갈아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째 드시나요? 사실 사과의 효능은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면 펙틴과 항산화 물질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주스로 마시면 당분이 한 번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과를 먹는 방법에도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잔군동을 돕고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반면 밤늦게 먹으면 당분이 체내에 쌓여 오히려 혈관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과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는 사과를 주스로 만들지 말고 껍질째 아침에 한 알씩 드셔보세요. 그것이 바로 뇌경색을 예방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단순히 혈관이 막히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막힌 혈관 뒤에 있는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빠르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지켜주는 음식이야말로 뇌경색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고 귀엽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힘은 놀랍습니다. 특히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노화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 성분들은 뇌 속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 기억력을 살리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었고 평균적으로 뇌 나이가 2.5년 더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작은 열매가 뇌를 지킨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외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 상태에서도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냉동 블루베리가 신선한 것보다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가 과연 특별한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서 나타난 종합 효과인가? 라는 질문이 늘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뇌신경학자들은 블루베리의 특정 성분이 해마 히포참풋 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대화를 하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순간이 늘어난다면 뇌세포가 이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블루베리 한 줌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에 곁들이거나 귀리죽에 넣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다만 설탕이나 시럽을 곁들이면 그 순간부터 약이 아닌 부담으로 변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 블루베리 한 줌을 올려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세포를 살리고 기억을 지키는 작은 투자입니다. 오늘부터의 작은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그 밑바탕에는 늘 같은 위험 요인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고혈압입니다. 높은 혈압은 혈관벽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결국에는 미세한 균열을 만들고 그 틈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조용히 낮추어 뇌경색 위험을 줄여주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가격도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운 과일입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으로 보면 바나나는 고혈압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함량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짠 음식을 먹어 혈관에 부담이 쌓였을 때 칼륨은 그 짐을 덜어주는 천연 약사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진 사실 하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3,500mg 이상의 칼륨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즉, 바나나 두세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완전히 노랗게 익은 상태보다 약간 초록빛이 남아있을 때 더 많은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혈관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잘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혈관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조심이 필요합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에게서 바나나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혈압 조절 도구로 평가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두 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아침마다 빵과 커피로 간단히 식사하고 바나나는 디저트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하지만 바나나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고혈압을 다스리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천연약입니다.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국물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이라면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칼로리가 쌓여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사과와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 혈관 건강을 더욱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바나나를 다르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과일이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조용한 살인자를 제어하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매일 작은 습관 하나가 뇌경색의 공포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경색을 예방하려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사과, 블루베리, 바나나 같은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장군동이 활발해지고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과 한 개나 바나나 한 개, 거기에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여 보세요. 단백질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주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반대로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일을 몰아서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한 번에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심 이후에는 과일을 간식처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빵 대신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요거트를 선택하면 뇌와 혈관 모두가 기뻐합니다. 특히 오후 피로가 몰려오는 시간에 과일은 두뇌 활동을 살려주고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문제는 저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즐기지만 저녁 늦게 과일을 먹으면 과도한 당분이 간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을 되도록 피하거나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 알려진 상식 중 하나는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일부 항산화 성분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바나나는 초록빛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사과 역시 껍질째 먹어야 팩틴과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 몇 개가 적당한가? 일부 연구는 3개를 또 다른 연구는 5개 이상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과일은 전체 식단의 일부일 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과일만 많이 먹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일을 그냥 몸에 좋으니까 드셔오셨나요? 아니면 혈관을 지킨다는 목적을 갖고 드셔오셨나요? 같은 행동이라도 목적이 분명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과일을 무심코 먹지 마시고 아침에는 적극적으로, 저녁에는 절제하며 껍질과 원형을 살려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지혜가 뇌경색 없는 노후를 위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을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에 주스로 갈아 드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과일 주스는 천연이라 몸에 무조건 좋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뇌경색을 예방하려는 분들에게는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는 분명히 좋은 영양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스로 갈아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섬유질이 거의 사라집니다. 섬유질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혈관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스로 만들면 그 중요한 방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당분이 문제입니다. 오렌지 주스 한 컵을 마시면 오렌지 두세 개 분량의 당을 단숨에 들이마시는 셈입니다.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결국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뇌경색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혈관의 손상과 염증이기 때문에 과일 주스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미국 심장협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일은 주스보다 원형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주스를 마시며 나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100% 과일 주스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기상 F라고 해도 저장 과정에서 영양소가 상당히 손실되고 당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은 농축액을 재가공해 만든 것이어서 실제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학계에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과일 주스가 항산화 물질을 공급해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량이라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위험하다는데 의견을 모읍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과일 주스를 타서 주고 계신가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좋아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주스로 당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 건강은 이미 그때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사과는 껍질째, 블루베리는 통째로, 바나나는 씹어서. 씹는 행위 자체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고 뇌에 포만감을 전달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주스 한 잔 대신 사과 한 개를 천천히 씹는 것, 그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과일을 갈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믹서기를 켜는 순간 과일은 보약에서 당분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저녁 식사 후 달콤한 과일 한 접시로 입가심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과일은 살 안 찌고 건강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밤 늦게까지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뇌경색 위험을 조용히 키우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 저녁 이후 신체는 활동량이 줄고 대사 속도도 낮아집니다. 이때 들어오는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과일 속 과당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감 같은 달콤한 과일은 늦은 밤에 먹을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혈관벽은 반복적인 고혈당 공격을 받으며 점점 약해지고 결국 뇌경색의 토양이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과일을 먹으면 위장 운동도 방해를 받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위산역류 속쓰림, 불면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혈관 문제뿐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요. 결국 뇌는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과일의 항산화 성분은 시간과 상관없이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영양학자들은 같은 과일이라도 저녁보다는 아침과 낮에 먹을 때 훨씬 이롭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경색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밤 늦은 과일은 피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TV를 보면서 혹은 손주와 이야기 나누면서 과일을 야식처럼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 과일이 혈관에는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달콤한 입가심이 건강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대안은 분명합니다. 과일은 아침과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나 가벼운 채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만약 꼭 과일이 당기신다면 소량의 베리류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저녁 식탁 위 과일, 접시를 치우는 것. 그것이 뇌경색 없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족과 오래 함께하기 위해 오늘 밤부터는 과일을 내려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과일을 드실 때 조금 더 달콤하게 즐기기 위해 설탕을 뿌리거나 시럽 꿀잼을 곁들이시나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뇌경색 예방에 있어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 과일에는 이미 천연의 당분, 즉 과당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이 추가되면 혈관은 과도한 당의 공격을 받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결국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손상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쉽게 막히게 되고 이것이 곧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꿀 역시 단순당의 집합체입니다. 오히려 일반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기도 합니다. 또 통조림 과일에 들어있는 단계과일 샐러드에 끼얹는 달콤한 드레싱 역시 숨은 설탕 폭탄입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량의 꿀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심장학자와 내과 의사들은 뇌경색 위험군이라면 꿀이든 설탕이든 당을 더하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항산화 효과보다 혈관에 가해지는 당의 충격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손주가 과일을 잘 먹지 않아서 설탕을 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으로 한 행동이지만 그 습관은 아이의 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대안은 간단합니다. 과일은 가공 없이 첨가 없이 있는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사과는 껍질째, 블루베리는 그대로, 바나나는 잘라 그대로.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혀가 점점 자연의 단맛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달콤함은 입에서 잠깐이지만 혈관의 부담은 평생을 남깁니다. 오늘부터 과일 위에 설탕 한 숟갈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뇌경색 없는 삶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신선한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조림 건과일, 과일 잼과일, 젤리 같은 가공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과일에서 만들었으니까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뇌경색을 막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사실 하나. 통조림 과일에는 보존을 위해 설탕 시럽이 가득 들어갑니다. 과일 본래의 영양소는 가열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괴되고 남는 것은 당분과 칼로리뿐입니다. 결국
혈관에 필요한 비타민과 섬유질은 줄어들고 뇌경색 위험을 키우는 당분만 잔뜩 남게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과일은 자연 그대로를 말렸으니 건강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당분은 더욱 농축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포도를 먹을 때보다 건포도를 먹으면 3, 4배 이상의 당을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시중에 많은 건과일은 색을 유지하기 위해 이산화황 같은 보존제가 첨가되어 있어 혈관뿐 아니라 폐와 간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가당 건과일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인, 특히 뇌경색 고위험군에게는 당분 농도가 높아 큰 득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안의 간식으로 통조림 복숭아, 건망고, 과일 젤리를 두고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한 입은 달콤하지만 혈관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달콤함이 뇌혈관의 건강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대안은 분명합니다.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장이 필요하다면 냉동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냉동 체리는 영양소 손실이 적고 당 성분이 인위적으로 추가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통조림이나 건과일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일의 가면을 쓴 설탕 덩어리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냉동 보관 소량 구매, 제철 과일, 활용 같은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뇌경색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과일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같은 사과라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뇌경색을 막는 힘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혈관을 조용히 해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 의사들은 늘 과일은 원형 그대로 껍질째 아침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사과는 펙틴이 혈관을 청소하고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지키며 바나나는 칼륨으로 혈압을 다스립니다. 이렇게만 드신다면 과일은 최고의 자연약이 됩니다. 하지만 의외의 디테일이 있습니다. 과일을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환경이 중요합니다. 집안에 통조림이나 달콤한 과일 음료를 쌓아두면 무심코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싱크대 위에 신선한 사과 바구니를 두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즉, 환경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과일의 효능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 하루에 사과 1개를 먹는다고 해서 단번에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매일 사과 1개를 먹는 습관은 분명히 뇌경색 발생률을 크게 낮춥니다. 반대로 매일 밤 과일 주스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은 혈관을 꾸준히 약화시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과일을 드시면서 나는 과일을 많이 먹으니 건강할 거야 라고 안심하진 않으셨나요? 양이 아니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사과를 껍질째 씹어 먹는 습관, 블루베리를 냉동이라도 꾸준히 챙기는 습관, 바나나를 아침 간식으로 즐기는 습관. 이 작은 차이가 뇌경색 예방의 갈림길이 됩니다. 결국 선택은 단순합니다. 똑같은 과일을 주스로 만들 것인가, 껍질째 씹을 것인가, 밤에 먹을 것인가, 아침에 먹을 것인가, 설탕을 뿌릴 것인가, 자연 그대로 즐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 뒤에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은 뇌경색의 공포를 멀리하고 나쁜 습관은 그 공포를 조용히 끌어당깁니다. 오늘부터 그 갈림길에서 현명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혈관이 막히는 순간 그 파장은 가족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아내나 남편이 돌봐야 하고 자녀들은 병원에 드나들며 마음을 졸입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뛰어놀고 싶지만 병상에서 손을 잡는 것으로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일 하나 습관 하나가 단순한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는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 뇌경색 환자의 70% 이상은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단순히 걷고 말하는 능력을 잃는 것뿐 아니라 가족에게 돌봄의 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외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이 가족의 삶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먹는 어머니의 선택이 아버지와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주고 손주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손주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고혈압을 다스려 응급실로 달려가는 대신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게 해줍니다. 학계에서도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노인의 건강 습관이 자녀 세대의 생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꾸준히 좋은 식습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 자녀와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즉, 여러분의 과일 선택이 단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족 세대의 건강 문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위해 과일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 과일을 먹고 있는가? 사실 답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과일 하나를 고를 때마다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과 하나가 내 손주의 웃음을 지켜주겠구나. 이 블루베리 한 줌이 내 아내의 근심을 덜어주겠구나. 이 바나나 한 개가 내 자녀의 짐을 줄여주겠구나. 그렇게 먹는 과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사랑의 약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뇌경색을 막는 3가지 과일과 피해야 할 4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과, 블루베리, 바나나. 이 3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뇌세포를 살리며 혈압을 다스리는 자연의 약입니다. 반대로 과일 주스 늦은 밤, 과일 설탕을 곁들인 과일, 그리고 가공된 과일은 건강을 빼앗는 함정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도 해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잘 알려진 사실 하나. 꾸준함이 곧 힘입니다. 하루 이틀 사과를 먹는다고 혈관이 당장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 동안의 작은 습관은 뇌경색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막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의외의 디테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사과를 꺼내 드시면 남편도 따라하고 손주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선택이 가족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이다. 뇌경색은 한 번 오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예방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아침의 사과 한 알, 블루베리 한 줌, 바나나 한 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은 또 다른 분들의 건강한 선택을 이끄는 소중한 나침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뇌경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과일 하나를 바꾸고
습관 하나를 고치면 10년 후에도 가족과 웃으며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누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